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 첫 번째 시간 화재와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재 파트, 소화 파트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에서도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봤었죠. 실기에서는 화학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자,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어떤 말을 물어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시성식을 쓰시오, 구조식을 그리시오, 뭘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화학적인 내용, 지식, 기초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듯이 화학에 대한 기초, 되게 짧습니다. 그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원자,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원자, 분자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원자는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륨 하나 있으면 원자, 나트륨 하나 있으면 원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활성 기체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영조 기체라고 하죠. 헬륨, 네온, 마르곤 이런 애들은 원자 자체가 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주기율표에 있는 이러한 화학 물질 원자 상태에서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로 있다기보다 누군가와 결합을 해서 같이 있으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들끼리 둘이 붙어 있던가 그렇기도 하잖아요. 자, 사람도 같은 종족끼리 둘이 붙어 있고 셋이 붙어 있기도 하고, 자, 아니면 다른 애들과 만나서 있기도 하죠. 이렇게 있어야지 안정되는데 혼자 있으면 얘네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성을 잘 못 내요. 그래서 자, 분자란 물질의 성질을 읽기 전에 최소 단위, 한마디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라고 보면 되고, 자, 다 두 개 이상 있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아주 그냥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도 잘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량과 분자량 똑같습니다. 원자량은 이렇게 하나의 양을 말하는 거고, 자, 분자량은 두 개 이상이 있죠. 이런 것들의 물질량을 말합니다. 자, 이 물질량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한 몰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한 몰의 무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가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벼운 거 아시죠? 분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실험을 하던가 뭘 측정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몰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둔 겁니다. 자, 물질량의 단위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아주 많이 씁니다. 원자나 분자를 세는 단위. 자, 그래서 한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합니다. 자, 몰은 뭐냐면 개수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한 몰이라고 하면 자,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합니다. 자, 10의 2승, 3승, 4, 5, 6, 7, 8 이게 얼마입니까? 1, 2, 4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의 9승이 1억입니다. 자, 10의 23승계면 여러분들 가늠이 안 되죠. 몇 조, 천조도 넘어가는 그 이상, 경 이상 넘어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자, 원자는 그만큼 작기 때문에 적어도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의 무게입니다. 원자량은.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한다는 것은 탄소 원자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놓으면 몇 g입니다? 12g이 됩니다. 탄소의 질량이. 그러면 여러분들 약 손가락 한 마디 있죠.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탄소 모아놓으면 그게 탄소 한 몰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있어야지 12g이 되고 개수는 엄청난 개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원자 개수가.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원자를 12로 기준 잡고 다른 원소의 원자량을 상대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암기할 게 처음 나옵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16, 질소는 14, 탄소는 12. 얘네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에서 따로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물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트륨은 23, 칼륨은 39, 염소는 35.5. 자, 그럼 분자량은 무엇이냐? 분자량은 자, 얘네들 합한 거의 이제 양입니다. 그래서 H2 같은 경우에 H 두 개랑 산소 하나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16, 18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NaCl 두 개 이상, 한 개 이상,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분자라고 해야 되죠. NaCl 원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NaCl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되죠. 58.5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량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자량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분자량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 약 29라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공기 중에 질소가 약 78%, 질소는 화학식이 N2, 산소는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이 1%.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한 겁니다. N이 두 개 있으니까 28이 되겠죠. 28 곱하기 0.78 더하기 자, 산소는 32가 됩니다. 32 곱하기 0.21 더하기 아르곤의 원자량은 40인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01% 존재하고 있죠. 이거 다 더하면 28.96 나옵니다. 그래서 약 20%라고 하고 자,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기 비중을 구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화학식 보겠습니다. 화학식 뭔가요? 이러한 원소 기호를 가지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 물질이 뭔지를 나타내는 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학식은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화학식은 이제 그냥 실험식, 시성식, 분자식, 구조식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냥 화학식은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화학식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조식도 화학식의 일종이고 시성식도 화학식의 일종이고 분자식, 실험식도 이제 화학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실험식은 무엇이냐면 화합물의 원자 조성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식이다. 자, 거의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벤진의 실험식을 보면 탄소 6개에 수소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1개당 수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식입니다. CH.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도 C2H2입니다. 그러면 1대1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CH입니다. 그래서 실험식을 가지고는 이 물질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여러분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시성식은 무엇이냐면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으로 작용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 수소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따로 뺀 겁니다.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C 2개, H는 하나, 둘, 셋, 넷, 5개, OH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식이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다 정리해 놓으면 시성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시성식을 풀면 구조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자식은 무엇이냐면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해서 같은 것끼리 다 모아놓은 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틸 알코올의 분자식은 C 2개, H 6개, O가 됩니다. 그래서 자, 또 분자식을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물질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식은 왜 하냐면 아주 길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 오류 위험물 중에 우리 MEKPO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의 시성식을 이제 쓰자고 하면 C 이제 H3 COC2H5O2CH3
COC2H5 이게 이물질의 시성식이 됩니다. 자, 스잔이 너무 길어요. 그냥 이거.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 너무 길어지는 물질은 이제 한 가지로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C 전부 다 모으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MEKPO의 분자식 하면 C8. H 몇 개인가요? 3개, 5개, 8개죠. 3개, 5개, 8개 더하기 8개, H16. 산소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실험식, 시성식, 분자식, 구조식 전부 다 쓰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거의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시성식과 구조식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식입니다. 한마디로 시성식을 풀어버린 거, 시성식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선으로 표현.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물질의 이제 구조식, 시성식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온식은 이온 나타내는 식이죠. 자, 우리가 이제 몰은 봤었고, 자, 온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오늘 몇 도야? 라고 하면 오늘 영하 5도. 지금 오늘 몇 도야? 그러면 아, 오늘 더워. 한 35도까지 올라간대. 라고 하죠. 자, 그것은 이 섭씨 온도를 말합니다. 섭씨 온도.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물의 어느 점을 0, 끓는 점을 100으로 하고 그 사이를 몇 등분, 100등분한 온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화학에서는 이 도시 온도로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집니다. 20도씨에서 0도씨에서 25도씨에서 100도씨에서. 그렇지만 계산 문제에서 단위가 T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절대 온도 우리 T를 쓰는데 거의 계산할 때는 절대 온도로 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열역학적 3법칙에 의한 이 온도로 자, 마이너스 273.15도씨를 말합니다. 섭씨 온도로 영하 273.15도씨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운동을 정지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0K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0도씨는 몇 K가 됩니까? 0도씨는 273K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산기체 방정식이나 아니면 이제 온도 압력에 따른 부피 보정을 할 때 뭐 0도씨에서 100도씨로 올랐다라고 하면 0도씨는 273, 100도씨는 우리가 373K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냥 0 넣어버리면 답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계산할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압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력은 두 물체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밀면 이 손과 손 사이에 압력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압력은 자, 뭔가요? 면적당 미는 힘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를 밀어도 압력이 발생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때려도 이제 이러한 압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1atm이라고 하고, 자, 수은 주로 했을 때 760mHg가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로 했을 때는 101.3kPa이 되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밀도 보겠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말하죠. 밀도.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를 다른 말로 이제 최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부피는 그러면 밀도분의 질량이 되고, 자, 질량은 뭐가 되나요?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자,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무엇인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하는 물질을 원소 기호와 화학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화학식끼리 결합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 C와 O2가 만나서 CO2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반응식이고, 우리 이제 위험물에서 아주 여러 가지 반응식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핵심 예제.
비중이 0.8인 메탄올 400리터의 질량은 얼마인가? 자, 비중이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밀도는 0.8, 그리고 부피는 400리터죠.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질량 다시 한번 앞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400 하면 얼마 나오나요? 4, 8에 32, 320kg이 되겠죠. 정답. 여러분들 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이제 반응식을 이제 우리 완성할 때 중요하죠. 자, 모든 원소를 원자 번호와 화학적 특성에 맞게 나열한 표를 말하고, 자, 1번부터 20번까지 외운다. 별로 이렇게 소용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1번에 뭐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로로, 이제 뭐 네온, 그리고 뭐 칼,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외우는 거 아무 별로 소용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냐? 자, 주기율표 특성에 따라서 그 족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1족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자, 특성은 뭔가요? 최외곽에 한 개의 전자를 가지는 원소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2족 원소 알칼리 토금속. 자, 두 개의 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수소는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빼고, 리튬 아래에 나트륨, 아래에 칼륨이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옆에 베릴륨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트륨 옆에 마그네슘, 옆에 칼슘, 이렇게 순서를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17쪽 쭉 가다 보면 끝에 이제 할로젠이라고 하고, 자, 7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르, 앞에 뭐 염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플로르는 마이너스 1가, 염소는 마이너스 1가가 되고, 자, 비활성 기체는 다 채워진 기체. 앞에서 설명했었죠. 반응성이 없는 기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반응하지도 않고 원자 자체가 분자가 이제 되는 그러한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은 플러스 1가, 얘네들은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1대 1로 만납니다. 그래서 NaCl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네는 플러스 2가, 얘네는 마이너스 1가죠. 얘네는 하나만 들어오면 되고, 얘네는 두 개가 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결합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볼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제 끝에 이제 껍질은 이제 원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전자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빨리 해결해야지 안정된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Cl 같은 경우에는, 자, 최외곽에 7개 있다라고 했었죠. 일곱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오면 안정된 형태로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옥텟 규칙이 나옵니다. 자, 1대1로 만나면 이게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NaCl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은 왜 그러는지. 자, 칼슘은, 자, 플러스 2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Cl을 만들자니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Cl 하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또 붙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A 하나에 CL은 두 개가 들어와야지 안정된 형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된 형태가 되겠죠. 이 원리, 이게 우리 이온 결합의 원리인데, 자, 이거를 알아야지 화학 반응식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합니다. 아, 왜 NA는 CL과 1대1로 만나고, 왜 CaCl2는 왜 CA 하나랑 CL 두 개가 들어오는지 뒤에서 이제 많이 나올, 왜 CA는 OH 두 개랑 만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데 좀 더 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화학 결합의 이제 이해를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화학 결합에는 뭐 이온 결합이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뭐 공유 결합, 수소 결합, 배위 결합,
뭐 금속 결합 등등이 있는데, 자, 우리 기능사에서는 이 이온 결합의 원리 그리고 공유 결합의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좀 더 편해요. 이온 결합 방금 설명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걔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1족, 2족과 뭐 16, 17족끼리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러한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자, 이 안정된 형태의 나트륨 산화물 그리고 이제 칼륨 산화물이 있습니다. 자, 걔네들은 Na2O와 K2O입니다. 얘네가 안정된 형태예요. 이유는, 자, Na 도 플러스 1가, 자, K2도 플러스 1가죠.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산소는 6개 남아 있습니다. 자, 6개이기 때문에 2개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된 형태가 됩니다. 자, 칼륨 끝에 하나 있죠. 칼륨 끝에 하나 있죠. 어떻게 됩니까? 2개가 들어와야지 안정된 형태의 산화물을 만듭니다. 그게 K2O. 자, 그래서 왜 K는 Ca를 만들고, 왜 K는 K2O를 만들고, 자, CA는 CaCl2를 만드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CA의 산화물은 O가 됩니다. 얘네들 1대1로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CA는 끝에 2개 있었고 산소는 끝에 6개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만나면 안정된 형태의 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는 전부 다 안정된 형태가 돼서 잘 반응을 안 하고 잘 안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한마디로 뭘 만들려고, 자, 옥텟 규칙, 한마디로 분자를 이루는 각각의 원자의 전자가 몇 개, 8개가 있어야지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형태로 화합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 기체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8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비집고 들어올 그러할 이제 틈이 없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이제 공유 결합은 뭐냐면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8개를 채우는 게 전부 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CO2 같은 경우에 C는 이제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O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개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2개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CO2라는 이러한 이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의 좀 개념이고, 그냥 공유 결합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H2O 같은 경우에도, 자, 산소가 이미 몇 개 갖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H가 하나니까 이렇게도 하나 결합하고 여기도 하나 더 오는 거죠. H. 그래서 안정된 형태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물이 나오게 되죠. 자, 이온 결합은 아니고 이것은 약간 공유 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체와 기체가 결합할 때는 이러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기체라고 하는 것보다. 자,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8개를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원자단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원자 하나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봐야 됩니다. 얘네 통째로 마이너스 2가를 띄고, 통째로 마이너스 1가를 띄고, 통째로 마이너스 2가를 띱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산의 안정된 형태 K 플러스 1가라고 했었죠. NO3 이렇게 1대1로 만나게 되고, 자, 탄산. 우리 여러분들 콜라 사이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콜라 상당히 좋아하는데 콜라 안에 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산의 이제 화학식은 H2CO3가 됩니다. 이가 마이너스니까 H는 플러스 1가였잖아요. 1가짜리 2개 들어오고 CO3 하나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탄산이라고 합니다. 탄산은 물에 CO2를 녹인 겁니다. 다 더하면 뭐가 되죠? H2CO3가 되죠. 이걸 우리가 탄산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하죠. 수산화 이온. 그래서 자, KOH를 만들고 1대1이기 때문에 CA는 OH2를 만들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OH3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자단 여러분들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이제 또 이제 가끔씩 이제 화학 명칭을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뭐 디메틸, 다이메틸, 에테르, 트리 메틸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펜타 머시기가 나오는데, 자,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D 또는 다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두 개 붙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트리라고 읽고 세 개. 자, 펜타도 나옵니다. 다섯 개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트라. 얘는 네 개를 말해요. 자,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뭔지 알 겁니다. 뭐 트리플 킬, 펜타킬 그런 거 말하는데, 자, 한마디로 뭔가요? 세 개를 어떻게 했다, 다섯 개를 어떻게 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화학 쪽에서도 이러한 화학 물질 명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우리 위험물에서 봤었죠. 한마디로 니트로기가 몇 개, 세 개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두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로 부피를 구할 때 쓰이는 식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기체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어떠한 부피를 갖는다라고 하고, 말 그대로 이상기체입니다. 이제 현실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기체는 이 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근사하게는 갑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뭐랑 같다? 몰수와 기체 상수와 절대 온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식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V만 앞으로 빼버리면, 자,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뭔가요? 다른 조건을 알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압력과 어떠한 물질의 이제 분자량, 그리고 무게, 기체 상수는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0.08이라는 수치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알면, 자, 그럼 뭐만 알면 됩니까? 압력과 분자량, 무게와 온도를 알면 어떠한 물질의 부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식입니다. 자, 몰수는 우리 분자량 분의 무게이기 때문에 n을 뭘로 씁니까? 우리가 n분의 w로 쓰고 식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V는 PM분의 WRT라는 식이 가장 많이 나오고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을 좀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씩 문제에서 분자량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압력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압력을 물어보는 식은 두 개 바꾸면 되죠. P는 VM분의 WRT가 됩니다. 자, 그리고 M은 어떻게 되나요? M은 PV분의 WRT가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6kg의 이산화탄소 1기압 25도씨에서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문제 거의 한 문제 꼭 나오고, 특히나 이 기능사 이쪽에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고, 문제만 잘 푸는 거 보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식 뭐 써야 됩니까? V는 PM분의 WRT, 이 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조건 한번 볼까요? 1기압, 압력은 얼마? 1, 25도씨. 온도는 얼마? 25도씨이기 때문에 273에서 25를 더해야 되죠. 자, CO2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CO2의 분자량은 44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게 주어져 있죠. W 얼마입니까? 자, 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6000g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V는 PM분의 WRT, P 얼마? 1, 분자량 얼마? 44죠. 무게 얼마? 6000. 자, 기체 상수는 0.0820까지 다 써도 되고 아니면 0.08까지만 써도 되긴 됩니다. 자, 온도 얼마? 두 개 더하니까 298이 나오죠. 그러면 바로 부피가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까? 3334리터가 나오게 되죠. 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표준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표준 상태라는 말 중요합니다. 표준 상태란 말이 주어지면 온도랑 압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표준 상태를 우리가 STP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0도씨,
1기압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바꾸면 273K와 1ATM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표준 상태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겠죠. 탄소 한 몰이면 얼마입니까? 12g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바꿔서 낼 때 선생님 무게가 없어요, 온도가 없어요, 압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자, 탄소의 연소 반응식 C는 산소 2개가 만나서 CO2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는 기체 CO2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CO2의 무게 얼마나 됩니까? 한 몰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분자량 계산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44g 나옵니다. C가 얼마? 12. O2는 32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 몰의 부피 Pm분의 WRT. 자, CO2 한 몰입니다. 한 몰의 무게 얼마입니까? 44. 분자량도 44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1기압 분자량 44. 한 몰이기 때문에 무게가 44 곱하기 기체상수 0.082 온도 273 나눠지죠. 그래서 22.4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체던 한 몰의 부피는 무조건 22.4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몰이라는 소리 N이 어떻게 됩니까? N은 N분의 W죠. N분의 W가 1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한 몰일 경우에는 N분의 W, N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부피는 뭐가 됩니까? 부피는 넘어가서 V는 P분의 몰수 RT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1이 되니까 그냥 안 써도 되죠. V는 RT인데 자, 압력도 1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피는 RT가 됩니다. 그런데 표준 상태란 온도 273K죠. 그래서 V는 0.082 곱하기 273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가 되나요? 표준 상태에서 어떠한 기체든 압력 그냥 몰수 다 지워져 버리고 RT만 계산하면 되죠. RT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22.4리터가 됩니다. 메탄 한 몰의 부피 표준 상태에서 22.4, CO2도 22.4, 어떠한 기체든 전부 다 RT만 남기 때문에 22.4리터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암기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계산하는 단계가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더 볼까요? 이제 이 이상기체 방정식도 사실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나온 건데, 자, 이 보일-샤를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냐면, 자, 기체의 부피는 이제 뭐에 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 그리고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우리 T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자, 압력, 첫 번째 압력, 두 번째 압력이 있습니다. 자, 뭐에 비례, 기체의 이제, 부피죠. 자, 기체의 이제 첫 번째 부피와 두 번째 부피가 있는데,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압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온도는, 자꾸 잘못 쓰네요. 온도는 바로 여기서 T가 되겠죠. 그래서 T1분의 V1, P1은 자, P2, V2분의 T2가 나옵니다.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필기 때는 봤었고 실기 때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보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바뀐 부피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 바뀐 부피를 물어보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부피 V2는 이 식을 정리한 겁니다. V1 곱하기 이제 압력에는 어떻게 된다? 압력에는 어떻게 되죠? V2는 자, V2만 남겨놓으면 되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됩니까? P2분의 T2를 곱해주면 됩니다. 날라가고 날라가고
V2는 이쪽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P2분의 V2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아니 T2분의 T2죠. 그래서 어떻게 빼면 됩니까? 자, 이쪽을 이제 곱하면 되기 때문에 V1 따로 빠져버리고, 자, 그래서 압력에는 반비례, 부피에는 아니 압력에는 반비례, 온도에는 비례하게 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온도는 자, 처음 온도 아래, 바뀐 온도 위에, 압력은 바뀐 온도 아래, 그리고 처음 압력 위로 이렇게 해주시는 이 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학에 대한 이제 기본 이론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여러분들 한번 듣고 책 한번 보신 다음에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